본부장장 김홍수입니다. 먼저 박씨 가운데 구령군 이선팔기 이난철 무소 시인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이난철 교수님의 인사 말씀 및 향후 이선팔기 군정단 군수님의 말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젊은 고령, 있는 고령, 고령의 군정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선팔기 이난철 교수님 시인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이난철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및 인선팔기 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보니까 고령이 잘 갈 것 같습니다. 첫 인상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공식 행사는 처음입니다. 우리 언론인과 함께 또한 고령을 같이 걱정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곽용환 군수님이 12년 동안 했던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고 완성된 부분은 잘 보존을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선거가 끝이 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화합할 수 있도록 화합에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했던 경쟁했던 이문광 후보나 박정현 후보하고도 함께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고령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손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런 화합에 우선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이게 지역에 골이 빨리 메꾸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고령을 만드는데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화합에 최우선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취임사를 하면서 참 느꼈습니다. 군수의 자리가 참 무겁고 어렵고 힘드는 자리다. 하지만은 제가 가야 될 길이기에 모든 한 길만 보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새롭게 변화하고 용트림 트는 활력 넘치는 고령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 현실 여건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금리, 유럽구 인상,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여건에서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고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어떤 슬로건으로 고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변화에는 먼저 우리 공직 내부부터 의식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도록 하고 조직을 설립해서 전문화시켜서 현재 어떤 대처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과 동시에 나름대로 어떤 직원들의 어떤 공직 내부의 그런 의식적인 부분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55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구 5만, 청년인구 5천, 신규주택 5천호에 대한 사항들을 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상당하게 인구 5만 명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현재 인구 5만 명은 실제적으로 고령에 있는 청년 인구들이 젊은 층이 교육과 주거 인프라에 상당하게 부족해서 대구로 빠져나가는 사항이 상당하게 두껍습니다. 이걸 방지를 하고 새롭게 또 청년 정책을 새롭게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허리층이 두꺼워지는
그런 어떤 군정을 중심을 잡고 나가고자 합니다. 인구 5만 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의 온라인 인구도 함께 한다면 그 온라인 인구도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또 아마 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고령에 제대로 또 정착하고 또한 고령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나름대로 인구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 5천 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SOC 사업을 하나 하지 않더라도 청년 정책의 청년 활성에 대한 사항은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청년 작업이나 스마트 농업이나 또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이 고령군에서는 주택이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는 현재 신축이 들어가고 있고 곽촌 지구의 경북개발공사에서 8만 평 규모의 어떤 도시 건설을 합니다. 현재 그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현재 그 용도지구 변경 지금 현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변경 상태가 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월성지구 도시계획에는 군이 앞장서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지역에도 6 내지 7만 평 정도의 도시를 재생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구도심권은 상당하게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구도심은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투자금을 구도심에 연기를 해서 구도심권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를 나름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고령에 1000여 개 이상의 1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여건들을 보면 이 종업원들이 고령의 주소를 거의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어떤 고령 주소 갖고 고령의 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쪽 공장 부분의 오너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해서 고령의 주소를 갖고 있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동시에 어떤 공단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적인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 인프라적인 부분은 거의 대가야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대가야 역사성 가지고 문화 관광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령에 맞는 트렌드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아마 공약서에 있습니다만은 빛과 꽃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고령의 트렌드를 대가야 어떤 문화에 입혀서 고령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낙동강 주변 경관이 상당하게 수려합니다. 지금은 집을 짓고 어떻게 만들어서 인위적인 모습보다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힐링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 강정고령포 상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쪽에 근한 5, 6km 정도 되는데 그 자연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길을 접근성만 좋게 닦아주고 나름대로 손질만 조금 한다면 천혜의 힐링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방폭이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 현재 국토부에 법적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바이크를 깔면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멋진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언론인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은행나무 숲은 정말 보물입니다. 그 은행나무 숲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낙동강 둔치를 이용한 낙동강의 갈대에 어울리는 멋진 은행나무 숲을 조성을 하겠다. 현재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숲을 아름답게 정말 근접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전국 최고의
숲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령군의 재력과 고령군의 여건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자본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외부 자본 들어오는데 모든 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 내부가 사심만 없으면 어떤 행정을 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사항을 유치 계획만 세우고 생각을 바꾸면 멋진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다. 군수가 할 일은 저는 실과장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을, 권한을 다 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있던 실과장들과 계장들, 직원들이 막 갖다 막전 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수해야 할 일은 나가서 자본 유치하고 외부 인맥 끌어들여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고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분에 모든 집중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이 가장 낙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젊은 층이 정말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런 상태에서 젊은 인구, 젊은 청년 인구를 유입하지 않으면 고령의 미래는 없다. 젊은 친구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고령의 허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담반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맞는 청년 정책에 맞는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길을 피고 직장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사항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꼭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행정에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공모사업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내용들이 하드 사업이 왜 집중되어 있냐면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간에 부지를 이용한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 공주주가 있는 주차장이나 공주주가 있는 부분에 건물을 져서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걸 받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에 대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에 따른 군비의 출혈은 엄청날 것이다. 공모를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나름대로 어떤 그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행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이 뭐냐?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국민이 최대히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행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법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민원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민원을 집어넣었을 때 안 되는 것을 해줄 때 절차가 짧아지고 일거리가 줄어든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차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일도 줄어든다. 그래서 일에 대한 시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양도 줄이자라고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름 행정 내부의 어떤 의식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군수가 책임지고 이끌어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고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또한 잘못하면 질책을 당연해야죠.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잘한 부분은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령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민간인 100사람, 여러 어떤 수만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언론인께서
제대로 한번 짚어주시면 이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약의 4개 분야, 6개 어떤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씩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시작해서 잘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12년 동안의 곽영원 교수님의 어떤 취적들은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고령이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고령, 그리고 젊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군정 방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 어떤 소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의문사항이나 지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에 의해서 민선 8개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나의 모든 혼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군정 전반에 대한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상하고 출산율, 교육 환경이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투자해 치를 가지고 와서 좋은 젊은이들이 올라가면 좋은 기업이 가지고 교육 환경이라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대학교의 측면이나 수업에 있는 측면이 영신 안에 보고하고, 그리고 관광은 지금 고령의 호텔이라는 아니면 콘도 같은 대형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이 외국인들이 고령으로 몰려왔을 때 이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이런 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보건파트에서 나름대로의 출산 정책을 가져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건상 젊은 층 유입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사항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출산 정책은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무식하지 않으면 출산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출산하면 한 사람당 몇 억씩 줘요. 그 다음 대학까지 공짜식입니다. 이런 출산 정책은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첫 아이 나면 돈 1, 200 주고 둘째 나면 어떤 기저귀 해주고 이런 정책 가지고는 출산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국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출산 정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고령 지역에도 고령에 맞는 출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실제적으로 젊은 층 유입을 해야만이 제대로 출산도 되고 하니까 젊은 층 유입에 모든 정책을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교육 환경입니다. 이 교육 환경은 우리 젊은 층에서 빠지는 게 가장 심각한 게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가 대가야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애들의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 아이들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제대로 어떤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시스템들을 우리 고령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집약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학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유출되는 사항을 굉장히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군 조정을 저희들이 바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고령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 정책부터 시작해서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고교 교육까지 맞도록 현재의 하나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사항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현재 저희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세계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선곡 3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선곡 단지에는 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꼭 유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일부 제조업들이 들어와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산에 있는 중물공단 같은 데는 엘리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근무 여건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제조업 분야의 어떤 3D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스마트 단지를 만들어서 젊은 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꼭 만들겠다는 그 어떤 제가 생각을 가져 있고요. 조금 전에 고령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숙박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숙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적인 부분도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 유치는 과감해야 된다. 실제로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령의 여건을 보고 호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적자고 그랬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리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호텔과 동시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흑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행정을 함께 검토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고령뼈 개통은 굉장히 고령에 참 급선무적인 사항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현재 달성군의 최재형 군수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한번 미팅을 했고, 또 21점에 대구 남구청장, 동구청장, 달성군수 저하고 또 미팅할 계획을 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군들끼리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발을 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군수의 자리는 국민들이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다사 은민들은 강정고령포 개통을 100% 반대합니다. 실제적으로 강정고령포가 개통이 되면 주간선도로가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강정고령포에 대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문을 두드리고 답을 얻어도 달성군에서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달성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달성군수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군정 역량을 강정고령표에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힘을 써서 해버리면 감정에 대한 사항이 골이 깊어지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민간 부분도 다사은민과 우리 다산 면민과의 어떤 관계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도 함께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감정들이 조금씩 메꿔지고, 군수끼리도 또 행정끼리도 서로 간에 한다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변에 과격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인내를 갖고 달성군이 어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민일보의 오상일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국민만을 위해 가신다면 어떻게 고령을 발전시킬까 때문에 불철주야 쉴 시간 없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이템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간과하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좀 바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나 뭐냐면 낙동강 이 관광벨트가 너무 수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산변을 보면은 고령군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봉화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30억 정도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리도 엉망입니다. 제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보가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 하면 그 전망대를 지으면서 그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터닥 까놓고 한 데가 전문주택단지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이 산재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우리 고령의 대가양 문화 플러스 여러 가지 산재된 거기에는 또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토성토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놓은 거에 있어가지고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좀 전에 오전에도 잠깐 제가 쌍민달리 고급화를 위한 조그만한 중공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현재 농업은 스마트 팜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이게 어떤 스마트 팜으로 하지 않으면 생산량과 질이 떨어집니다. 실제 도마도 농가가 일반 하우스에 있는 도마도의 수량과 맛과 스마트팜으로 과학적으로 했던 그 부분이 도마도 수량 2.5배 차이 납니다. 당도도 2분의 1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도 옛날 재래 방식으로 있으면 어렵다. 스마트팜으로 가서 나름대로 국역화, 대형화 가는 농업 추세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목도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래도 농업 인구가 40%가 되지 않지만 농업의 비중은 실제적으로 체감당은 70% 이상입니다. 1차 산업은 꼭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의 범위는 확대는 지향을 하고 제대로 스마트팜이나 고급화하는 또한 나름대로 어떤 품질을 높이는 부분 그런 방법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낙동강 관광 계획에 따른 봉화산 전망대에 대해서는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해당되는 부서를 불러서 보안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충분한 사업비를 세우라.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역사성과 연관되는 부분을 다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보완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직 계획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들어오면 봉화산 전망대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복지 수요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림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단체나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센터가 복지회관이 걸리게 되고 장애인 회관을 추가적으로 나름대로 보완을 시켜준다면 장애인들이 공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들끼리 어떤 영역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도 상당하게 현재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하게 현재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나름대로 어떤 하나씩 충당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 새로운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틀은 만들지는 않겠다. 기존에 있는 노인 복지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지, 새로운 어떤 군비를 들여서 새롭게 노인 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건 좀 지양을 하겠다. 다만 우리 노인분들이 노후에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마련해주고, 또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노후 생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노령수당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목을 신설해서 현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은 확보를 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국민신문 이상희 본부장입니다. 먼저 인터팔기 이상철 교수님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실천안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 기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질의보다 교수님께 어머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현장 행정으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고객이 정말 시인 때 말씀하셨던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으로 살아가서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수님께 발맞춰서 우리 언론도 더 열심히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님께 우리 고령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줄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신 분께 정말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체계성이 있어 보였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공직 내부의 의식 변화, 또 과감한 조직 개편, 정문화, 또 조직 설립화, 또 군정 계획의 도입될 과제, 또 5원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또 40년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노하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게 단체장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또 단체장의 선출직의 어떤 한계라는 부분도 아마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40년 공직생활 우리 군수님의 어떤 이런 선출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출직이라 하면 때로는 엄청난 권한을 가졌고, 때로는 아주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약된 어떤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선출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면 끝이 없고 닫아버리면 할 게 없다. 저는 펼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또한 의의라는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이해시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정보다는 늘 합리적이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군을 만들 수 있도록 폭넓게 발걸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출직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국민들이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50%는 지지하지 않았고 50%는 지지했는데, 이 지지하지 않는 50%에 대한 마음들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치점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끔, 또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게 반대 극부가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서
방향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국민에게 받은 어떤 선택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선택에 부응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선 8기 이낙철 교수 취임 기념 취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